이번 시간에는 공동금고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공동금고가 뭐냐 하면, 공동금고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금고를 공유하면서 그 금고 안에 있는 밸런스나 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금고 안에 있는 자산을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승인된 상태에서만 항상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금 더 안전한 금고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기능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학교나 친구들끼리 어떤 모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임을 위해서 회비를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회비를 관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총무를 정해서 그 총무가 관리하도록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총무를 신뢰하는 상태여야지만이 이 금고에 있는 이 모임비, 요 회비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카스의 API 레퍼런스를 한번 보면요. 원래 API에서 멀티시그 계정 업데이트라는 이런 API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멀티시그 계정으로 업데이트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죠. 그리고 내 개인 통장은 제가 이제 그 비밀번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통장을 내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통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가장 심플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비밀번호가 네 자리가 있는데, 그럼 친구가 4명이 이제 그런 그 통장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4명이 각각 비밀번호에서 한 자리씩 기여하면은, 그럼 4명이 다 모여야지 그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미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비밀번호를 초기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사실 이 어카운트에 대한 주인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키를 알고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멀티시그 어카운트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그런 어카운트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개인 키라고 부르는 그런 키를 들고 있는 상태, 그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서로가 일부씩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키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무조건 모두 다 모여야 되는가? 모든 키가 이제 모여야지만이 트랜잭션을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 API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멀티시그 계정 업데이트라는 API 스펙을 한번 보면은, 크게 리퀘스트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threshold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weighted key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각각이 뭔지를 보면은, 먼저 이 weighted keys라고 이제 표현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통장에서 비밀번호라는 게 있는데, 그 비밀번호의 일부에 각각에 이제 해당하는 비밀번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외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퍼블릭 키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 키라는 것으로 각 계정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 그런데 단 여기서는 모든 키가 다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키마다의 가중치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중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럼 이 가중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말했을 때 한번 통장을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친구가 4명이 지금 어떤 하나의 통장을 공유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항상 다 모여야지만이 돈을 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2명 이상 모이면은 돈을 뺄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4명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있고, 이 가중치의 합이 요 스레쇼드를 넘었을 때 결국에는
트랜잭션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개, N개의 키를 이 하나의 어카운트에다가 담아서 나눠 놓을 건데 이 키들이 모이면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모든 키가 모여야지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웨이트 값, 이 가중치 값이 위에서 기술된 스레숄드, 이 기준치를, 인계치죠. 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은 트랜잭션을 발생하도록 이 계정을 그렇게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설정된 이 멀티시그 계정을 앞에서 공동금고처럼 이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계정 자체는 우리가 그냥 어떤 그 클레이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해왔던 루피나 조로 같은 그런 계정과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이 계정으로 트랜잭션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된 몇 가지 조건을 조금 만족해야 되고, 여기에 이때까지 루피나 조로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만 트랜잭션을 발생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지정된 N개의 키가 이제 합쳐지면은 트랜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은 이 멀티시드 계정으로 계정 전송인 안에 트랜지션을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멀티시드 계정을 생성하는 데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업데이트 API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퍼블릭 키 정보들이 항상 동일한 어카운트 풀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했던 이제 어카운트 풀은 뭐냐를 보면은 우리가 카스 콘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카스 콘솔에서 서비스의 원래 어카운트 풀,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KRN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카운트 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카운트 풀 안에 있어야지만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두 개의 어카운트 풀이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1에 하나의 어카운트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2에 어카운트가 존재하고, 각각의 어카운트에는 이런 퍼블릭 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키를 우리는 멀티시그 어카운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API에서는 여기 테스트 2에 있는 어카운트의 퍼블릭 키와 테스트 1에 있는 어카운트 퍼블릭 키,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럼 궁극적으로 카스에서 이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다른 어카운트 풀 또는 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를 가지고 하나의 어카운트, 멀티시그 어카운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요 멀티시그 계정 업데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직 트랜잭션과 카스 대납 트랜잭션, 유저 대납 트랜잭션 요 세 개의 각각 계정 업데이트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정 업데이트 트랜잭션을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여기에 어카운트 키 밑에 뭐 다양한 키의 종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하면은 외부에서 관리되는 키 또는 서로 다른 KRN이라고 할지라도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예를 보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리퀘스트 샘플에서 4번 키 타입 4번이 멀티시그 키 타입인데요. 이 멀티시그 키 타입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 밑에 스레숄드랑 웨이티드 키,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API 스펙이 있고 외부에 조금 더 큰 스펙이 더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퍼블릭 키를 주시면은 외부에서 관리되는 키 또는 KRN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외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키나 또는 서로 다른 KRN에 관리되고 있는 키를 여기에 넣는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을 나중에 발생시킬 때는 각각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는 계정에 접근 권한이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각각 이제 API를 호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시그 어카운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린 세 개의 계정을 활용해서 멀티시그 계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계정은 멀티시그 어카운트로 업데이트될 계정, 두 번째, 세 번째 계정은 키로 사용될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사용될 그 멀티시그 계정으로 업데이트될 계정에는 멀티시그 계정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반드시 수수료로 사용될 밸런스를 클레이를 미리 넣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헤더 정보에 체인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어솔라이제이션에 토큰을 넣어주시고 계정을 세 번을 생성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계정은 멀티시그 어카운트로 업데이트된 계정 정보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동일하게 호출해 주시고요.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호출해 주시고 계정을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첫 번째 계정에는 수수료로 사용될 밸런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콘솔에서 사용했던 파싯을 활용해서 클레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콘솔로 한번 돌아가셔서요. 여기에서 콘솔에서 디폴트에 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계정이 OOB로 시작하는 계정에 클레이를 넣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충전을 하시면은 OCLAY를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전에 루피 계정으로 사용하던 계정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멀티시그 계정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시그 계정으로 가서 체인 아이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에 퍼블릭 키를 두 개의 퍼블릭 키를 넣을 건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생성된 계정에 퍼블릭 키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생성된 계정에 퍼블릭 키를 넣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복사를 해두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첫 번째 계정에 퍼블릭 키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정에 퍼블릭 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계정을 설정할 건데 이때 어드레스에 멀티시그 업데이트 어드레스는 우리가 앞에서 밸런스를 충전한 어드레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계정에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이 계정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스레셜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혼자서 트랜잭션을 4개 만들 건지 두 명이서 모두 동의해야지 트랜잭션이 발생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트랜잭션 가중치를 2로 주고 1, 1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샌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업데이트될 예상 계정에 정보를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에서는 어디에 반영됐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을 확인해서 현재 계정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대략적으로는 1초 정도 후에 이 트랜잭션이 반영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에 이 get 함수를 통해서
어카운트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패스에 내가 업데이트를 수행한 계정 주소, 그 다음에 체인 아이디, 이렇게 어소라이제이션을 넣어주면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됐다면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에 대한 퍼블릭 키와 가중치, 그 다음에 스레숄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 계정은 그 멀티시그 계정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계정에 우리가 실제로 뭐 밸런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전송했을 때는 다시 그거를 빼기 위해서는 혼자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에 대한 퍼블릭 키를 가진 계정이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두 번째 생성한 계정과 세 번째 생성한 계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이 다시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실질적으로 멀티시그 어카운트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API는 요 풋에 해당하는 요 멀티시그 API 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드레스에 그 업데이트할 어드레스에 미리 밸런스를 수수료로 사용된 밸런스를 전송을 해 놔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1클레임 미만의 수수료가 청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개발할 API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금고를 만드는 API,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금고를 리스팅 해주는 API,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는 이 금고에 대한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고를 만드는 API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금고를 만들기 위해서 금고로 사용될 계정을 여기에서 생성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이 어카운트를 금고로 사용할 거고, 그러고 나서 파라미터에서 크리에이터는 금고를 생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밸런스를 넣어놔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 생성자에서 내가 업데이트할 계정에 이 클레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송을 한 뒤에 우리가 업데이트하기 전에 미리 이게 정확하게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리시브를 확인해서 리시브이 정확하게 나왔는가, 즉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반영됐는가를 미리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로직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노드 API를 그 전에 이제 사용한 적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receiv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getBalance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RPC 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getTransaction_receiv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트랜잭션 해시를 주게 되면은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반영됐다면은 트랜잭션에 대한 리시브 정보가 나오게 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null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계정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겠죠. 계정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계정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퍼블릭 키의 리스트를 계정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보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먼저 첫 번째로는 리퀘스트 바디의 그 초대자로 이제 설정된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퍼블릭 키를 가져와서 이 퍼블릭 키를 하나로 이제 합쳐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 실제로 어카운트 업데이트 할 때는 내가 초대한 계정에 대한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이거를 생성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이 근거의 오너가 되겠죠. 이 근거의 오너에 대한 퍼블릭 키 이렇게 생성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에서 이번에 생성한 실제로 멀티시그 어카운트로 업데이트된 계정 정보를 주게 되면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 사용할 때는 앞에서 이제 사용했던 스탑라이트에서 사용했던 요 put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put API를 사용하고
키에 대한 정보들을 스레쇼이드와 함께 넘겨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스레쇼이드를 어떻게 주냐면 먼저 첫 번째는 초대자, 내가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퍼블릭 키의 랭스, 즉 내가 4명을 초대했으면은 이 전체 스레쇼이드는 4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퍼블릭 키 정보에는 오너의 퍼블릭 키가 빠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사용자가 여기에 동의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키의 정보를 웨이트를 전부 1로 설정해서 밑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에 다 동의해야지만이 이 트랜잭션이 발생되게 되고, 자, 뭐 특정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오너한테는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줘서 오너가 서명을 한 경우에는 거기에 다른 사람 한 명만 서명을 하면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스레숄드가 퍼블릭 키 랭스에 플러스 1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초대자의 가중치는 1로 그대로 두되 오너의 가중치를 퍼블릭 키의 랭스의 길이 즉 4명을 초대했을 때 오너는 4가 되고 스레숄드는 5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각각 1이 됐을 때는 오너 플러스 나머지 1명 이렇게 서명했을 때 오너가 참여한 경우에는 조금 더 루즈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중치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어쨌거나 키의 가중치와 스레숄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가중치를 줄 수 있게끔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시그 어카운트로 이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담보 카드를 여기에 있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담보 카드를 하나를 걸게 되는데 이 담보 카드를 가져와서 어카운트 어드레스한테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담보카드의 워런티는 담보카드의 이제 토큰 아이디가 되게 될 거고요. 이 샌드 토큰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놨던 API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위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금고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 플랫폼 내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세이프 머니에 대한 스키마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뭐 이름, 그 다음에 금고의 주소, 그 다음에 퍼블릭 키, 그리고 이미지, 토큰 아이디, 이 토큰 아이디는 담보에 대한 토큰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그리고 attendees,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트랜잭션이 생겼을 때 실제로 펜딩 트랜잭션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펜딩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을 위한 스키마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고 생성에 대한 API를 개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금고를 조회할 수 있는 API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 safe 모델에서 find 그 다음에 attendees에 내가 지금 있는지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참여되어 있는 모든 금고를 쉽게 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API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루피에서 자산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잉 매리오를 가지고 금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금고에서 생성을 클릭하시고 카드에서 지금 현재 루피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고잉 매리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초대할 사용자에는 조로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리시브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 느리게 수행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금고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조로를 초대했기 때문에 조로에서도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로에서도 들어가면은 공동금고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리스트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 리스트에서 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 금고의 카드는 동일하게 우리가 기존에 내 자산 카드를 리스트할 때 그 목록의 API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멀티시그 어카운트의 어드레스로 카드를 조회하는 API를 사용했을 뿐 다른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멀티시그 어카운트를 할 때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클레이를 생성자가 멀티시그 계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루피에 클레이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 클레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